수험생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되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가 주말이나 그 휴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주말하고 휴일에 그 해야 될 일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교재 작업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원고, 내일 원고 마감이어서 오늘 반드시 마감을 지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준비, 주로 이제 PPT 작업을 꼼꼼하게 이렇게 하려면 여러 번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만들고, 이제 자꾸 돌려도 보고, 이제 강의랑 저랑 이제 잘 맞는지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민법 들어갈 시험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었어요. 거기도 민법이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문제를 좀 제가 다 풀어봤죠. 그리고 충분히 그뭐 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셨던 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그 대물변제 이야기에 관한 판례를 한번 출제를 했는데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죠. 근데 거기는 대물변제 예약과 관련된 판례였는데 변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번 판례가 예전에 한번 판단한 적이 있어요. 그 판례가 일반적인 판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제를 했는데 그 판례 자체에 대한 논란과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판례 주류적인 내용과 조금 배치가 되는 내용이어서 아마 이의 신청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 청구권과 형성권의 구별 내용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인 중개사 시험에서도 그렇고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타 시험에서도 청구권과 형성권에 관한 구별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되게 쉬운 걸로 생각하고 많이 득점할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도 문제를 내보니까 한 반 이상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최신 판례 내용에 예약 완결권에 관한 판례나 형성권에 대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를 중심으로 청구권과 형성권에 관한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그마한 영상으로 제가 조그맣게 보이죠? 집에서 촬영하는 거나 이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죠? 자,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원점은 이제 원래 판결 문장은 되게 많은데 제가 늘 객관식용으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잘 번호를 붙여서 쪼개드리죠. 첫 번째, 매매 일방 예약에서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 늘 알고 있는 내용이 예약이에요. 예약은 약속이죠. 약속.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걸 예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먼저 하고 본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 일반 예약은 뭐냐면 예약 완결권을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걸 일반 예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예약을 체결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을에게 이제 본 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가 을에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본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의 특징이 뭐예요? 갑 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의 계약들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인데 예약 완결권은 갑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을의 승낙 같은 게 없어도 곧바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형사권이라고 해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했을 때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계약에 효과가 생기는 걸 이걸 형사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가볼까요?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에 행사하는 게 맞겠죠? 5년 내에 하기로 하자, 20년 내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 기간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요 숫자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형사건들의 경우는 보통 기간 정한바가 없으면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척 기간이라는 건 원리 존속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예약 관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건 10년 동안 존속하고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쪽은 그냥입니다. 그 기간 내에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예약 관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를 인하여 소멸합니다. 여기는 숫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데는 약정 기간 내에, 그다음 약정이 없는 데는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한다. 그 10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고요?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송법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 민법 들어간 시험은 뭐한 지문 체험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도가하였는지의 여부 그랬어요. 도가라는 건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밑에 제척 기간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는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장 입증이 없어도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느냐 입니다. 여기 언뜻 보면 그 당사자가 소송하는 사람이니까 아쉬운 사람이 공을 판다고 당사자가 주장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기산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10년이라는 숫자는 쉬운데 언제부터 10년인지 이게 어려워요. 기산점을 잡는 게 일반 사람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지만 이렇게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이걸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즉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어도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어요. 제척기간이 도가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청구권에 해당해요, 형사권에 해당해요. 형사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행사해야 되고 기간 약정이 없다. 그러면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직권 조사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청구권과 형사권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나왔어요.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쉽게 골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청구권과 형사권의 구별 문제를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책의 모든 책이 다 청구권과 형사권의 구별하는 내용을 다 책에다 기술을 잘 해두었는데요. 근데 기본 개념이 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청구권은 과연 뭐고 형사권은 뭐고 제가 쉬운 예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좀 따라오세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 밑에 요 매도인의 권리가 을에게 돈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금 지급 청구. 그러면 매도인 쪽에서 대금 지급 청구했을 때 매수인이 이에 승낙을 해야죠. 승낙을 해서 대금을 지급해주는 행위를 해야만 대금 지급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금 지급 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때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매매 계약인데 그 뒤에 좀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이 계약을 속았으니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때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갑이 표시했을 때 을에 승낙이 없어도 이 계약은 소극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형사권입니다.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이걸 형사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구별은 쉽죠? 어떻게 이제 정리하면 될까요? 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때 법률 효과가 생긴다. 형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건 구별은 되게 이름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 건 청구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형사권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조금 많이 알게 되죠. 취소권, 해제권, 그다음 추인권, 상계권, 매매 예약 완료권, 환매권 이런 것들은 다 형사권에 해당합니다. 다음 주의해야 될 건 이게 고뒤에 여기를 잘 해야 문제가 잘 풀리죠. 사실 여기만 잘 알면 돼요.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이 형사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청구권으로 보이는데 실제 권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형사권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실질이 형사권이니까 매수 청구 이런 걸 했을 때 상대방의 승낙 같은 게 없어도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이 형사권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가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공유하고 있던 물건 쪼개자라고 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형사권이니까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공유물을 분할해야 되는 법률 관계가 곧바로 생깁니다. 두 번째, 각종 매수청구권인데요. 제도 자체들 다 중요하죠.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얘네들은 다 형사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물 지상권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의 승낙이 없어도 지상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권. 소멸청구권들도 다 형사권에 해당되는데요. 지상권 소멸청구권, 전세권 소멸청구권 대표적으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르를 체납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가 건물 같은 거 철거하고 나가고와 다섯 번째는 돈과 관계된 것 중에서 증감, 감액 이렇게 되는 건 다 형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증액 청구를 하고 감액 청구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각각 증액의 효과, 감액의 효과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좀 나눠 봐야 될 내용인데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유치권자가 선거주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의무 위반이라서 이때는 형사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유치물 대신에 다른 담보를 줄 테니까 유치물을 돌려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형사권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건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 2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리고 매수청구권 이건 청구권이다, 형사권이다, 형사권이다. 그거 하나 정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가서 답을 골라볼까요? 형사권이 아닌 거 해제, 취소권, 예약 완결권, 매수청권 나왔죠. 얘네들은 형사권이고 3번에 보면 점유자의 유익비상 청구권 나와있죠. 얘네들은 그냥 청구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을 골라야 돼요? 3번. 3번. 자, 이렇게 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때 법률 효과가 생기고 형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직접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요 시간을 통해서 청구권과 형사권의 구별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그다음 잠깐 쉬는 시간에 영상 보시면서 판례 내용도 공부하시고 객관식 문제 적응력도 함께